자, 지금까지 봤던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어떤 목적이 없이 야, 한번 모여봐 이거예요. 아까 전에 어소시에이션 룰 같은 경우는 상품들끼리 비슷한 상품들끼리 묶는 거고, 두 번째는 같은 그룹끼리 묶어주는 거고, 얘는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야, 우리가 은행인데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오면 이 사람이 신용불량인지 아니면은 돈 잘 갚는 사람인지 구분하고 싶어. 왜? 그렇게 구분해야지 돈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룰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하는 게 이런 규칙입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 반, 나쁜 사람 반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막 돌려요. 돌리면 어떤 규칙이 나오냐면 이런 규칙이 나와요. 얘는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막 분석해서 이게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 의미는 뭐냐면, 야,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룰이 뭔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쭉 가보세요. 얘가 보세요. 얘는, 좋은 사람이 거의 99%네. 그럼 얘는 뭐지? 봤더니, 월 소득이 213만 원 이상이면서 연령이 25세 이상이면 위에 것도 내려오는 거예요, 룰이. 자, 일로 가려면 얘가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월 소득이 213만 원 이상이면서 연령이 25세 이상인 사람은 전부 다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네. 이런 규칙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그럼 이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에다 내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딱 와서 돈 빌려주세요. 딱 와요. 그럼 뭘 물어봐요, 제일 먼저? 얘를 물어봐야죠. 당신 소득이 얼마예요? 위에 게 먼저 나오죠. 소득이 얼마예요? 를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300만 원이요? 아, 그래요? 그럼 일단 1단계 통과. 2단계, 연령대가 23살이에요. 좀 잠깐 기다려보세요. 23살이면 여기로 가죠. 그러면 월 소득이 높지만 연령대가 25세 미만이면 한 번 더 물어봐야죠. 뭘? 밑에 있는 걸로. 밑에 있는 것도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네요. 그죠? 그러면 월 소득이 213만 원 이상이면서 연령이 25세 미만이면 물음표. 당신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결정을 못 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서류를 추가 서류를 받아서 이제 저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팀한테 넘기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해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문가들한테 넘겨주겠죠. 그럼 만약에 월 소득이 300만 원이면서 나이가 30세, 그럼 돈 빌려줄게요. 당장.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은행원이 바로 직접.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거를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 어떤 게 결정될 때, 그룹을 딱딱 결정할 때 A그룹에 속하는지 B그룹에 속하는지를 이미 결정해 놓고, 그 결정하는데 A그룹에 들어갈 게 어떤 패턴이 나오고, B그룹은 어떠한 패턴으로 가서 얘가 A, B가 결정되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는 그런 거 모르고 일단 끼리끼리 모여봐 이거고, 얘는 이미 결정을 해놓고 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이 좋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지? 찾아보자. 그래서 이런 패턴을 구해서 월소득과 연령대를 가지고 신용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월소득이 213만 원 미만이면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러면 213만 원이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대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룰을 찾아 나가자는 게 이 의사결정 나무 틀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온 게 인공신경망 모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예요? AI. 인공지능. 그거의 다른 이름이 Artificial Neural Network이에요. Artificial은 뭐냐면 인공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가 Artificial이에요. Neural을 뭐냐면은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러고요. 뉴런을 뉴럴이라고 합니다. 그거 네트워크예요. 뭐냐면,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의 머리처럼
뭔가를 판단하고 학습해서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50년대부터 이런 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 이게 우리가 뇌세포예요. 자, 동그란 게 뇌세포고요. 뇌세포랑 밑에 보면 뇌세포하고 서로 시놉시스라는 게 연결이 돼서 서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든 우리 인간의 뇌구조예요. 여러분들 머리를 딱 열면 이런 뇌세포가 수억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뇌세포하고 뇌세포들이 서로 이런 시놉시스라는 거를 가지고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머릿속에 기억도 하고 저장도 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머리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물론 손에, 대뇌, 여러 가지 전두엽, 후두엽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컴퓨터 학자들이 이 뇌 구조를 가지고 한번 연구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연구해보고 싶었느냐? 야,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이 뇌세포처럼 뭔가가 역할을 해가지고 그 값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뇌세포를 많이 만들어보자. 뇌세포를 많이 만들어서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입력, 출력을 이렇게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요거를 보기는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수학만 나오면 심장이 떨리죠, 다들? 그래서 공식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두 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줄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전부 다 뇌세포라고 보면 돼요. 동그라미들은 뇌세포인데 뇌세포를 몇 개를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네트워크에 동그라미들이 1열, 2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분석하는데 많이 한계가 있고 활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게 얘 뇌세포를 무지 많이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많이 만드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뇌세포를 한 줄만 만드는 게 아니고 두 줄, 세 줄, 네 줄, 10줄, 20줄 이렇게 계속 깊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요? 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딥. 그래서 인공세포를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한 줄, 두 줄 만들었던 거를 최근 들어와서는 그거를 여러 개, 깊게, 레이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뇌세포 줄을 여러 개로 만들었더니, 분석이 잘 되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요즘 많이 나오는 딥러닝입니다. 그게. 어쨌든 시초는 이거예요. 인공지능이에요. 같은 말인데 인공지능의 층을 깊게 만들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말입니다. 용어를 그냥 다른 말로.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하는 방법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이 인공신경망의 좀 다른 얘기는 조금 뒤에 가서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우리 오늘 이따가 알파고의 작동 원리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알파고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사례 기반 추론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기를 당했어요. 변호사한테 갑니다. 내 소송 맡아줄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는 뭘 하느냐면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요. 어디에? 판례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인터넷 치면 판례집이 떠요. 그래서 어떤 소송 사건이면 승소한다, 패소한다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판례집을 딱 보고, 봤더니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나왔는데 총 9개 중에 승소가 6개고 패소가 3개야. 그러면 승소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면 사례를 맡겠어요? 안 맡겠어요? 맡아야죠. 승소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이겁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나와요. 그럼 비슷한 사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랬을 때 이거예요. 정상이냐, 아까 전에 비정상이냐, 도산이냐, 정상이냐, 이걸 했을 때 막 돌려봤더니 이 비슷한 케이스에 정상이 2개고 불량이 하나예요. 그러면은 2대1이니까 정상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KNN이라고 하는데 니얼리스트, 가까운 이웃이 뭔지를 골라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짝수가 될까요? 홀수가 될까요? 숫자가. 짝수면 2대이면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항상 KNN은 홀수를 합니다. 1, 3, 5, 7, 9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홀수가 돼야지만 정의 수가 있잖아요. A인지 B인지 명확하게.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또 어디에 활용하냐면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보문고나 어떤 쇼핑몰 딱 가서 딱 검색하죠? 그럼 밑에 뭐가 떠요? 추천 상품 뜨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제품을 산 사람이 이 제품하고 연관되는 거. 아까처럼 어소시에이션 룰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거보다는 이런 추천 지수를 이용해서요. 비슷한 것끼리 계산을 해서 요거 사면 요거랑 유사한 상품이 요거네? 얘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럼 비슷한 카테고리 있는 거 상품들을 계속 쭉쭉 보여주죠? 그럴 때 쓰기도 해요. 요거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할까요?